모르는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도 대답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문서답을 하게 되죠.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입니다. 그러나 면접위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결국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들어오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것인지 우선 빠르게 파악을 하세요. 정말 처음 듣는 주제인지, 긴장해서 답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인지,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인지. 첫 번째 경우라면 절대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팩트와 추측한 사실을 나누어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는 요청하기와 질문하기를 각각 활용하면 됩니다. 저도 현역 시절에 이상한 질문이 들어와서 횡설수설했던 경험이 있고 걱정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서 팀장님들과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 제 걱정은 불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면접 합격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면접장에서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합격으로 이어지는 대처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케이스인 직무나 시사 등 정해진 정답을 정확히 모르는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팩트, 즉 사실과 나의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관들은 보통 팀장급이어서 신입에게 정확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답변할 줄 아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땐 솔직함 플러스 전환 전략을 사용하세요. 제가 해당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땡땡, 즉 A라는 기술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추측해 볼 때 유사한 A 기술과 비교해 보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관점에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체인 구동 방식의 장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을 때 모른다고 하면 체인은 익숙하지 않지만 벨트 구동 방식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벨트의 단점은 예를 들어 이렇고 그와 비교해 보면 체인의 장점이 이런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추측을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비록 정확한 답은 아니더라도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펌프와 모터 이런 걸 구분하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답변을 했고 실제로 대기업 최종 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긴장해서 답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인성 질문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해서 답변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면접관에게 요청하기를 활용해보세요. 면접관님,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전혀 신뢰가 아니고 오히려 신중함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혹시 다른 답변 이후에 다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좋게 봐주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을 채용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지 떨어뜨릴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 면접관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즉 면접관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되묻기 전략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님이 지원자님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금방 흥미를 잃는 편인가요? 같은 처음 들어보고 모호한 질문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이걸 저는 뭐든지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를 잃진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성실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놓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면접관님들이 성실함을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의 단점 혹은 관심 없는 분야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되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흥미를 잃는 대상을 직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관점을 여쭤보신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한마디는 저는 질문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좁혀서 맥락을 파악한 뒤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분명 있는데요. 모든 면접관들이 이렇게 오픈 마인드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 면접관들은 이렇게 되묻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내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라 라는 스탠스의 면접관님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럴 때는 그냥 눈치를 빠르게 채고 짤막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썼는데도 정말 답변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애매하게 끌거나 억지로 이어가지는 마세요. 앞에 있는 세 가지 경우로 분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꼭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는 이제 회피하지 않고 앞으로 보완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질문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에너지를 오히려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 질문의 아쉬움을 다음 대답으로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대로 면접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지막 할 말이나 마지막 궁금한 점에서 이 부분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면접관님, 제가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도서나 책을 기반으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 면접관님들께서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경험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런 스킬을 활용해 보세요.
실제 면접에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희생한 경험이 있나요? 고객들을 감동시킨 경험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 경험 관련된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대단한 경험을 갖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너무 사소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제가 사실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희생한 경험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직에게 더 많이 기여하고자 분발한 것도 작은 희생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대학생 때 조별과제 중 발표를 어려워하는 친구 대신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팀 전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관련된 경험이나 아니면 좀 작은 에피소드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답변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좋게 봐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에피소드는 아니더라도 질문의 의도 자체인 내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고 팀에게 어떻게 기여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면접관이 원하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경험보다도 이 사람의 실제 판단력과 태도를 파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질문이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는 많은 취준생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답보다도 태도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입에게 완벽한 정답을 기대하는 면접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직무 면접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일괄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답변에 대해서 너무 말을 더듬는다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한 질문, 두 질문 정도까지는 면접관님들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전체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면접관은 여러분이 압박 상황에서도 얼마나 태도가 좋게 성실하게 대응하려고 하는가를 지켜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까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구성해보려는 태도, 모르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뭔가 단서를 잡아서 연결해보려는 노력, 이 세 가지, 태도, 용기, 노력,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어도 면접관님들은 여러분들을 나쁘지 않게 볼 것입니다. 면접장에서 모르는 질문이 나왔다면 그것은 탈락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생각하고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면접관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실제로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의 모습일 테니까요. 저도 현역 시절에 면접에서 실수를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모르는 질문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제 스스로 인생은 단 한 번의 실수나 성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다짐하면서 면접에 임했고 또 채용 과정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면접까지 왔다면 정말 많은 전형들을 또 이겨내고 또 많은 탈락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면접장에서의 하나하나의 질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에너지 있게 끝까지 완주하시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구독을 해두지 않으시면 다음 영상을 찾아보기 힘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취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구독을 꼭 해두시고 제 영상들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